시즌6에선 수호천사 올림픽 편을 선정하겠습니다. 조르겐의 피자 가게에서 수호천사들과 안티 수호천사들 픽시들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티미의 주선하에 누가 마법세계 최고의 종족인지를 가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스토리입니다. 6시즌에서 중요한 에피소드라면 팡이 태어나는 아기 수호천사 소동이 있지만 저는 올림픽 에피소드를 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마법세계관 올림픽이란 시놉시스에 맞게 빈키, 코스모 엄마, 후안티시모 같은 수호천사 조연들이 출연해서 활약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티모스 시리즈에서 안티 수호천사들을 좋아하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특히 매력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베두와 안티 코스모는 티미에게 내기를 제안해서 만약 자신들이 이기면 티미는 픽시나 안티 수호천사의 아이가 될 처지에 놓이는데요. 이때 잠깐 나온 고스 티미와 금붕어로 변한 안티 코스모가 되게 매력적입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 안티 수호천사들이 마법을 쓸 때 파란빛이 나는 연출이 꽤 예뻐서 인상적입니다. 시즌7에선 크로커의 후계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크로커는 소원을 빕니다. 이 식탁 의자를 벗어나고 싶어요. 예, 세상이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아들을 가지고 싶단 소원을요. 행복은 쟁취해내는 것이라고 크로커는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보단 직접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티미가 팡을 돌보던 중 10살짜리 다운 부주의로 애를 잃어버리고 팡은 우연히 크로커에게 갑니다. 팡을 발견한 크로커는 애를 자기 아들 삼기로 하고 DJ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빠와 아들이 할 법한 여러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크로커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 수호천사 사냥을 아들에게 가르쳐주려 합니다. 자신이 만든 수호천사 사냥 도구로 티미의 수호천사를 잡으려 했지만 포획된 건 다름 아닌 팡이었죠. 팡에게 수호천사의 날개와 마법력이 있음을 확인한 크로커는 합리적인 추론을 내립니다. 티미의 수호천사들이 한 짓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마법을 써서 내 아들을 수호천사로 변신시킨 거라고. 그래, 틀림없어. 앞뒤가 딱 맞잖아. 저지능으로 초등학교 교사직엔 어떻게 취직한 걸까요? 아무튼 수호천사 아기를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애를 사냥할 수도 없다며 크로커는 팡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된 크로커. 팡은 크로커와 보낸 시간이 나름 좋았던 건지 잠시지만 아빠가 되어준 크로커를 위해 로봇 아들을 선물합니다. 에피소드 초반에 크로커가 정부에서 훔쳤던 건데 그때는 공격당했지만 팡이 개조를 잘한 건지 이번엔 크로커를 아빠라 부르며 잘 따릅니다. 크로커의 선택과 결말이 꽤 훈훈해서 최고의 에피소드로 선정했습니다. 시즌8은 정말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티미가 50년 동안 시간을 멈춰놨다는 게 밝혀진 티미의 비밀 소원 편을 하려다 내 수호천사를 소개합니다 편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티미의 부모님이 수호천사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얘네와 어울리며 마법적인 혜택을 누리는 내용인데요. 수호천사의 존재를 들키면 그 아이는 수호천사를 잃게 될 거란 사실을 알자 자신들이 받은 모든 마법을 포기하고 기억을 지워달라 부탁합니다. 티미가 수호천사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바빠서 항상 티미를 신경 써주지 못한 자기를 대신 아들을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도 합니다. 결국 기억은 지워졌지만 자신을 위해 마법을 포기한 부모님을 위해 티미는 처음에 두 사람이 빌었던 소원 중 하나인 잃어버린 결혼반지 찾기만은 자기 소원으로 이루어줍니다. 꽤 오랜만에 티미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진지하게 다뤄진 에피소드라서 선정했습니다. 티미를 위해 자신들 기억을 포기하는 결말이 4시즌의 텔레비전 속으로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시즌9에선 코스모의 게임 속으로를 선정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티미 어머니가 안 쓰는 물건들을 내다 파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코스모가 만든 마법의 보드게임 코스모노폴리도 있었는데요. 아빠가 그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코스모노폴리는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는 이상 수호천사의 마법으로도 빼낼 수 없고 설상가상 엄마는 팔리지 못한 물건은 톱밥 제조기에다 넣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티미는 스파키에게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한 후 아빠를 구하러 코스모노폴리로 들어갑니다. 내용 자체는 평범하지만 하향세를 타던 시즌9에서 전성기의 버금가는 골 때리는 드립이 잔뜩 나와서 선정했습니다. 코스모는 완다에게 첫눈에 반했을 때 자기 경험을 녹여내 게임을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론 코스모가 차로 완다를 들이박은 게 첫 만남이라고 합니다. 말고도 웃긴 드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모가 만든 마법 게임에 들어간다는 컨셉도 약간 시즌5의 어항소 세상 에피소드 생각나죠.
마지막은 티모스의 공식 후속작인 못 말리는 수호천사 새로운 소원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방영하지 않은 에피소드인데 비키가 재등장하는 에피소드를 선정하겠습니다. 대부의 생일날 파티 플래너로 이직한 비키가 와서 아이들을 착취하고 이에 헤이즐과 대부가 친구들을 이끌고 저항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저항을 시작하자 비키는 그대로 말리는가 싶더니 곧 모조리 제 앞에서 아직 베이비시터 시절이 죽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오랜만에 칩스카이락 언급과 비켜비키 노래도 나오고요. 청년이 된 판과 코스모 완다의 티키타카가 참 귀엽습니다. 마지막엔 대부와 헤이즐을 잡으러 온 비키가 인간으로 변장한 코스모 완다를 보고 착한 척 시치미를 똑대는데요. 비키의 실체를 잘 아는 둘은 비키를 따끔하게 혼냅니다. 오랜만에 비키도 나오고 수호천사들과 주인공들도 귀엽고 또 결말부에서 이후전기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장면도 나오는 중요한 에피소드이기에 최고로 선정했습니다. 티모스가 총 10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